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근쌤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4단원 식물과 에너지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식물의 호흡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 첫 번째 광합성의 기초를 배우고, 그리고 두 번째 증산작용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그리고 광합성의 산물, 즉 포도당이 녹말로 합성이 되고, 그리고 이게 각 기관으로 이동을 할 때는 설탕으로 이동을 한다. 광합성 산물의 이동, 저장, 생성 알아보고 나서 마지막 남은 세 번째 식물의 호흡과 광합성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증산작용과 광합성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선생님이 방금 정리한 내용 중에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가거나 생각이 잘 안 나는 친구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고 선생님이 올린 유튜브 영상을 찾아가지고 기존 내용을 꼭 복습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지난 시간에 배운 모든 내용을 다 망라해가지고 종합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 시간이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번 시간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난 시간 내용을 복습하고 이번 시간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학습 내용 들어가 볼게요. 구독. 자, 그럼 첫 번째 지금 보시면은 호흡이라고 나와요. 호흡. 여러분들 아마 호흡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도 호흡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비단 식물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도 동물도 뭐를 한다? 호흡을 한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숨을 쉬고 있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은 4단원 식물과 에너지를 배우고 있지만 5단원인 무슨 에너지? 여러분 5단원의 이름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식물이 아닌 동물과 에너지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동물의 호흡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을 잘 기억하면은 다음 시간 학습할 때 더 도움이 되겠죠? 빈칸을 한번 먼저 채워볼게요. 자, 동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가슴 양쪽에 있는 폐 혹은 두 글자로 허파라고도 하는데 폐에서 어떤 거를 받아들일까요? 네, 맞아요. 산소를 받아들이죠. 여러분은 숨 쉴 때 산소를 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산소, 화학식으로 O2인데 산소를 받아들이고 어떤 걸 내보낸다? 여러분 후할 때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죠. 이산화탄소. 화학식으로는 CO2가 되겠죠. 그래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과정이 호흡이라고 하면 되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산소를 받아들이는 숨, 이걸 이제 여러분들 들이쉴 때 산소를 받아들인다 그래서 들숨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과정은 내보내면서 이산화탄소를 내쉬는 숨이라 그래서 날숨이라 그래요. 간단하죠? 들이마시는 숨, 내보내는 숨. 들숨, 날숨. 들숨에서는 O2가 들어가고 날숨에서는 CO2가 나온다.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동물을 기준으로 한 건데 4단원은 아까 식물과 에너지예요. 즉 주인공은 식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식물에서는 여러분들 산소랑 이산화탄소가 어디를 통해서 출입을 할까요? 여러분 이 뒷면에 있는 구멍인 어떤 거죠? 네, 맞아요. 기공을 통해서 여러분 출입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식물의 허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공을 통해서 산소를 들이쉬고 그리고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게 식물에서의 호흡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뜻만 알면은 호흡에 대해서 1차원적인 뜻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서 호흡을 배웠다 하면은 다음 뜻을 알아야 되는데요. 한번 별표를 치고 볼게요. 호흡의 진정한 뜻은 단순히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게 뭐라 그랬어요? 네, 맞아요. 양분이죠. 그래서 양분을 분해하여 이때 양분의 종류는 뭘까요? 세 글자로? 네, 맞아요. 포도당이었어요. 양분을 분해하여서 어떤 거를 우리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 이게 호흡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양분을 분해해서 뭘 얻는다? 에너지를 얻는 과정, 이 에너지를 획득하는 과정이 바로 호흡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그림으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둬야 될 게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바로 식물 잎에 있는 엽록체였는데 그거에 비해서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에 한정된 게 아니라 식물에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 다 호흡을 해요. 즉 우리가 광합성을 하는 기관을 물어본다면 엽록체가 있는 잎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호흡을 하는 장소가 어디냐고 물어보면은 세포가 있는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다 호흡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차이 알아두시고 그림을 한번 볼게요. 정상적인 살아있는 세포가 있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분해하여서 양분. 그래서 양분을 분해해서 뭐를 얻는다?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바로 호흡이라 그랬어요. 에너지. 선생님이 화살표를 더 써봤잖아요. 호흡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고자 하기 위함이에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호흡은 기체 중에서 어떤 걸 흡수한다? 산소를 흡수한다 그랬어요. 산소를 왜 흡수하느냐? 여러분들 양분을 분해한다 그랬는데 양분은 그냥 분해가 되는 게 아니고 아까 기공을 통해서 흡수한 산소가 필요해요. 즉 산소에 의해서 양분이 분해가 되기 때문에 세포 입장에서는 호흡을 할 때 양분과 산소가 둘 다 재료로 필요한 거고 그 결과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근데 화학 결과 어떤 게 또 생기냐면은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위에서 두 가지 호흡에 정리했던 걸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보냐? 첫 번째로 호흡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흡수하고 뭐를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내보내는 과정이다. 즉 기체의 출입을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나간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산소를 통해서 뭘 분해한다? 이 양분을 분해한다. 양분을 분해하고 뭘 얻는다? 이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양분과 에너지의 생성 관계도 알아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에 필요한 물질 그리고 호흡 결과 생성되는 에너지와 그 결과 생성되는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한눈으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보라고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같이 그림을 그리거나 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죠. 자, 밑에 보면 여러분들 식 하나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광합성 그리고 방금 배웠던 호흡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자, 먼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볼 건데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면은 물이 있고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있고 빛이 있어요. 뭐에 필요한 물질이에요? 바로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에요. 따라서 여기에는 분홍 색깔 선은 무슨 과정? 네, 광합성을 나타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 이산화탄소, 빛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죠. 그래서 빛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든다 그래서 광합성이고 산소 기체가 기공을 통해서 다시 방출이 된다 그랬어요. 이게 광합성의 과정인데요. 이 광합성의 과정을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어떤 과정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포도당. 포도당은 우리가 양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양분이 산소와 만나서 분해가 돼요. 즉, 이 포도당이 분해가 돼가지고 그 결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즉 생명활동에 필요한 화학 에너지를 만들고 여기서 E는 에너지의 앞글자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의 앞글자. 그래서 포도당이 산소와 만나 분해가 돼가지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생활 에너지 또는 화학 에너지를 만들고 그 결과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과정이 아까 방금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두 글자로 호흡이라고 알려줬죠. 이렇게 나열하고 보니까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서로 반대되는 관계죠. 즉 광합성이 빛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라면 호흡은 반대로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양분을 산소로 분해해가지고 광합성과는 다르게 에너지를 방출했죠. 화학 에너지를 방출했고 그 결과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이산화탄소는 다시 기공을 통해서 방출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뿐만이 아니라 밑에 있는 그림 역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생님이 강조 표시를 하나 해볼게요. 노란 색깔로 한번 크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식은 여러분 광합성과 호흡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나타내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속 읊으면서 복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알 거예요. 광합성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고 산소가 나가요. 지금 선생님이 표시를 해볼게요. 광합성 할 때는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요. 기공에서. 그리고 산소를 바깥으로 내보내요. 근데 호흡은 반대죠. 이번엔 기공에서 산소를 흡수를 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요. 즉 기체 출입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광합성과 호흡이 같이 일어날 때 혹은 호흡만 일어날 때 이런 기체 출입이 어떻게 변화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그 다음 내용을 통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고 그 전에 우선 한번 식물이 실제로 호흡을 하는지 확인하는 탐구 실험을 짓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식물의 호흡 확인하기라는 탐구 실험이 있는데요. 실험의 목표가 어떤 건지 보면은 과연 호흡을 실제로 하는가, 그때 발생하는 기체가 어떤 건가 확인을 하는 건데요. 자, 여기 두 개의 수조가 있어요. 수조 두 개를 준비해서 하나의 수조에는 어떤 거? 식물을 심은 화분과 석회수를 넣고, 즉 여기 보시면 비커 안에 석회수가 있고 그리고 식물이 있는
커다란 수조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개에는 식물 없이 석회수만 단독으로 놓은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수조의 입부분을 각각 비닐 랩으로 감싸서, 자, 조건이 추가가 되죠. 비닐 랩으로 감싸고 또 하나 어두운 곳에 놓자. 자, 비닐 랩으로 감싼 이유는 뭘까요? 외부 공기와 차단하는 거겠죠. 즉, 이 안에 내부 공기가 있고 외부 공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적어볼게요. 바깥에 있는 공기가 이제 외부 공기고 안에 있는 공기가 내부 공기인데, 공기는 기체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섞일 수가 있는데 이 비닐 랩을 설치하니까 외부 공기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겠죠. 즉 외부의 공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할 테고, 어두운 곳에 놓자. 여러분들 암시 실험 많이 봤는데 어두운 곳에 놓자는 거는 빛이 없는 조건이죠. 따라서 빛이 없으니까 뭘 못한다? 네, 광합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광합성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호흡만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설치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하루가 지난 후 두 개 수조에 있는 석회수의 변화를 알아보자라고 했는데요. 1, 2, 3을 통해서 실험 과정의 의미와 그 결과에 대해서 같이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석회수를 사용을 했는데요. 석회수가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 석회수는 이번 실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다음 화학 반응 실험에서도 꾸준하게 나와요. 즉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과정에서 항상 나오는데, 이 석회수는 어떤 거 확인할 수 있냐면 이산화탄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석회수가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투명한 색인데 이산화탄소와 반응을 하면은 투명한 석회수가 어떻게 되냐? 얘가 뿌옇게 흐려져요. 액체에 안개가 낀 것 마냥 뿌옇게 흐려지는 게 특징이에요. 따라서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 그러면 뭐가 존재한다? 이산화탄소가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산화탄소는 어떤 기체였죠? 네, 호흡 결과 내놓는 기체예요. 즉 호흡에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놓죠. 그래서 호흡 결과 방출하는 기체가 바로 이산화탄소인데, 식물이 실제로 호흡을 하면은 이산화탄소를 내뿜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다면은 정말 식물이 호흡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비닐랩을 안 쓰였다면 이런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 거는 식물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갑자기 유입이 돼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반론을 막고자 외부 공기를 차단한 거예요. 즉 바깥에 나오는 이산화탄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안에서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함으로써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지 안 흐려지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비닐랩을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비닐랩의 역할은 뭐다? 외부 공기를 차단하는 거겠죠. 즉 외부에서 이산화탄소, 즉 CO2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이다. 순수하게 이 수조 내부에서 CO2가 생기는지 보기 위함이고, 자, 암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광합성을 하지 않기 위한 조건이죠. 근데 왜 광합성을 하지 않는 조건에 두느냐? 우리 광합성에서 흡수하는 기체는 뭐예요? 광합성에서 흡수하는 기체가 바로 CO2예요. 우리는 식물이 호흡을 해가지고 CO2를 발생하는지를 보고 싶은데, 얘가 광합성을 하게 되면은 호흡 결과 발생하는 CO2를 다시 광합성에 쓰기 때문에 실제로 호흡을 했나 안 했나 외관상으로 보기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식물이 순수하게 호흡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해야 호흡을 하는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호흡도 하면서 광합성을 하면은 식물이 호흡 결과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에서 흡수를 해버리니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얘가 호흡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석회수도 뿌옇게 흐려지지 않을 거고요. 따라서 광합성을 하지 않으면은, 즉 CO2를 흡수하는 과정이 없으면 순수하게 식물의 호흡 결과 CO2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광합성을 하지 않는 암실에 놓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순수하게 어떤 거? 호흡으로 인한 결과를 관찰하기 위해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 실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알다시피 여기 오른쪽에 석회수만 있는 시험관은 이산화탄소가 더 유입될 이유가 없으니까 계속 투명한 상태인데요. 왼쪽에 있는 석회수 같은 경우에는 식물에서 뭘 한다? 이 수조 안에 있는 산소를 흡수를 하고 그 결과 뭐를 발생한다? CO2를 발생한다. 그리고 이 발생한 CO2와 여기 있는 석회수가 만나서 어떻게 된다? 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져요. 실제 실험 결과를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식물은 CO2를 만들고 따라서 뭘 한다? 호흡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식물 호흡 결과 발생하는 기체의 종류는 어떤 거다? 바로 이산화탄소, CO2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 추가적으로 보면은 이 호흡 결과 어떤 거를 만든다 그랬어요? 바로 이 에너지를 만든다 그랬는데 이게 생명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활 에너지라고도 하고요. 화학 반응 결과 만들어진 에너지이기 때문에 화학 에너지라고도 해요.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생활 에너지라고 쓰여 있는데 이 종류가 화학 에너지이기 때문에 둘 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에너지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가려면 밥을 먹고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되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포도당을 산소를 통해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이유는 뭐다? 생장과 번식, 즉 식물이 생존하고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래서 호흡을 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